여러분 회사를 소개하는 간단한 멘트를 한 3줄 정도만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기회가 많죠. 어디 모임에 갔을 때 혹은 누구의 소개로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세요? 하면 거기서 15분짜리 PT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2-3줄 정도 멘트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업종이고요, 어떤 거에 차별화되고 주로 고객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POV 방법, 사채 인류 방법, 그리고 앵커링 방법, 이 3가지의 종류로 1분 만에 회사를 기억되게 하는 회사 소개하는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그 전설적인 PT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연결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에너지도 느끼고 존재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여러 디바이스들은 불편하고 제약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음악과 전화 그리고 인터넷이 언제나 손 안에서 해결됩니다. 자, 이 전설적인 PT인 스티브 잡스의 40여 분짜리의 PT,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왔고 애플을 부동의 10여 년째 부동의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으로 만든 그 하나의 POV인 거죠.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우리 제품을 바라보는 하나의 point of view, 보는 관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회사 소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할아버지인데, 이 남자, 잠깐만요. 자, 잘못 눌렀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잠깐만요. 다시 돌아왔어. 자, 이 남자 이름 혹시 아세요? 기다리기에는 아침 시간이 너무 아깝죠. 이본 슈나드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 전체를 환경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죠.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 이본 슈나드입니다. 이분의 회사 소개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을 즐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가 즐기고 있던 그 암벽 등반에 우리가 꽂아놓은 쇳덩어리로 인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골짜기마다 우리가 버려놓은 장비와 옷가지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연과 함께 합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캠페이닝 브랜드라고 박수 쳐주고 있는 파타고니아의 창업 스토리이자 회사 소개 방식이죠. 자, 이 2개 회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소개를 잘하는 곳들은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데 익숙합니다. 회사 소개 오늘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POV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2군데 다 POV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선도기업, 이 2개 기업들은요 일반적으로 POV 방식으로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에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이 있죠.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어떤 모습이 있죠. 이게 POV 방식 아닙니까? 2번째, 사채인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쟁 기업과 무엇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 차별화를 말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사람들이 전혀 일상생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익숙한 무엇과 익숙한 것과 앵커링을 걸어서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이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3가지 방식 중에 어떤 형태로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혹은 대상에 따라서, 그의 이해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혹은 자유자재로 회사 소개하는데 익숙함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회사 소개할 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사실은 어디 가서 PT 할 일 많지 않습니다. 어디 투자 받는다든지 이렇게 정부 과제를 수주한다든지 어디 응모해서 대통령상 한번
받으려고 PT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아니라면 PT 할 일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건 어떠세요? 어느 모임에 가서 둥그렇게 앉았어요. 예. 우리 성장클럽입니다. 우리 최현희 대표님. 예. 성장클럽에 둥그렇게 앉아서요. 이야기할 일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런 일은.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 5분, 10분, 15분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주어져요. 그때 우리 회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그냥 가인지에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1대1로 만나서 소개하는 거 뭐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최태원 회장님과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인맥 이야기 할 때 우리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전 의장 이렇게 만나서 뒤에 청와대 행정관도 뒤에 있고 요렇게 소개할 일이 있어요. 김봉진 의장은 자신을 소개할 때 경영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떠세요?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 머릿속에 각인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하는 거.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 우리가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벌써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의 경영자들을 적게 만나도 4,000명 이상을 만났죠. 그 이상을 만나면서 명함 주고받을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에 주소록을 이렇게 지우지 않으면 다 저장하기 어려울 정도이죠. 구글과 연동해서 해야만 비로소 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죠. 컨설팅하면 그 기업의 직원들 전화번호 또 알아야죠. 전화 오면 누군지 알아야죠. 그런데요. 우리 회사 작은 회사죠. 이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소소하게 이 소소하게 참 거의 관용어구가 됐어요. 관용어구. 직원들하고 놀면서 일합니다. 자그마한 업체 운영합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극적극적 뭐 이렇게 뭐 고개도 숙이시고 이래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양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 사실은 유교적 배경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긍정적인 측면 많습니다. 유교의 긍정적 측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불교의 긍정적 측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회사를 소개할 때에 정말 그 기회거든요. 그런데 작은 회사 소소하게 조그마한 업체 참 그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최근 나온 책입니다. 국내 책입니다. 한근태 저자님이 쓴 조직을 죽이고 살리는 리더의 언어죠. 리더의 한마디는 한마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살리는 비전이 되기도 하고 혼란과 파멸로 이끄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리더의 올바른 언어는 사람의 가슴을 울려서 성과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조직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혹은 리더가 하는 그 언어 자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경영자 학교도 운영하고 1박 2일도 운영하고 팀장 스쿨도 운영하고 본부장 스쿨도 운영하고 그리고 직장인 학교라고 가장 오랫동안 100기 이상 운영했던 스쿨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교육받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직 코로나 이후에 다시 리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장인들 들어오면요. 직장인분들도 이렇게 소개할 일 많아요. 앞에서 소개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스피치 스쿨도 운영했어요. 그런데 경영자분들이 그냥 뭐 작은 업체 운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와서 우리 회사 이런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그냥 뭐 판교에서 작은 업체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심지어는 회사 이름도 말하고 들어갑니다. 요거 기회를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토스, 그리고 당근마켓 이네들은 후발주자였지만 효과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포인트, 오랫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바꿔서 말하면 비즈니스는 사랑이지만 어떤 영역에서 모든 고객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고객들이 서비스 받는 고객들이 사랑을 느껴요. 저도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오랫동안 제가 침대를 한 20년째 있었는데 당근마켓에서 침대 프레임을 샀어요.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당신 근처에 당근마켓. 저는 뭐 사랑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싸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거였고 저한테는 필요한 거여서 이렇게 받았어요. 예, 문제가 해결됐죠. 토스, 편하더군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배달의 민족, 편하더군요. 자, 기억에 남는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우리 회사를 고객이 인지하게 만드는 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POV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보죠. 카테고리 킹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기존의 모든 것이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싸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배달의 민족이 등장하는 순간 과거에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됐습니다. 안 돼요. 끊고 또 새로운 전화 보고 끊고 또 새로운 전화 보고 끊고 전화 배달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어요. 카카오티가 등장함으로써 길거리에서 손 들고 있고 따블 부르던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어요.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기존의 모든 것이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싸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컨설팅 회사 레포트 다 받아가지고 두껍게 보고서 받았는데 결국 실행할라 치니까 우리가 다 해야 돼. 실행할 사람 없어. 경영자의 금고 속으로 레포트가 들어가죠. 누구를 위해서 조사했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인지 컨설팅을 만나면 실행을 할 수 있게. 제 이야기 하니까 좀 그렇죠. 아무튼 카테고리 킹, 누가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가. 여기에 여러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만 나온 지는 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객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래서 POV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POV는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보는 뷰예요. 고객으로 하여금 가인지를 인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식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런 애들이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미국의 독립선언문처럼 기업의 자명한 진리를 선언하는 역할입니다. POV는 카테고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문제를 보여주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요. 우리 산업,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말하고 산업이란 말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만 제가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 산업의 기존 강자들, 기존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고객을 섬겼어요. 왜요? 비즈니스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방식이에요. 훌륭한 POV는 고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상 대화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로 POV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POV는 기업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부여하고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다. 파타고니아가 환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지만 장비를 사용하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걸 발견하고 최소한 장비를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사지 마세요 라는 마케팅을 하는 이 행위가 단순히 마케팅과 셀링 포인트로만 작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업의 우선순위, 전략, 마케팅 혹은 기업 문화, 인재상, 승진, 평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가가 시대를 앞선 POV를 내보이면 언론에서는 관심을 보일지 몰라도 고객은 시큰둥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오픈 AI, 챗 GPT 내년도 6월 달까지 쓸 돈만 있고 그 내에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문 닫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POV는 너무 앞서면 언론에서는 띄워줘요. 그러나 고객은 너무 앞서면 박수 쳐줄 줄 몰라도 지갑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언제나 반발짝만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탁월한 경영자들은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POV는 미래를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대신에 가까운 미래, 반발짝 미래에 대한 전망만 제공해 주어요. 또 반대로 너무 현재에 있는 POV는 흥미도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미투 복제품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제 말씀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죠. 칠판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가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POV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경영 벙커를 듣고 계시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음악에서 소나타 구조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중주 피아노 소나타를 보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테마가 나오죠.
그리고 변주가 나오죠. 변주. 그리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하는 테마와 돌아가지만 비슷하게 똑같진 않죠. 이걸 우리가 소나타 구조라고 불러요. 아마 음악 시간 기억나실 것 같죠? 중학교 음악 시간에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POV 그것 떠올리시면 돼요. 첫 번째 A에서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들이에요. 페인 포인트라고 통상 부릅니다. 페인 포인트. 아, 사람들은 경영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워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를 감지만 환경을 어지럽혀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선크림을 발라서 얼굴을 보호하고 싶지만 미끈미끈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두통, 치통, 생리통의 개보린.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 전체가 내성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1, 2, 3, 4로 내려옵니다. 요게 뭐냐면 응전이에요. 응전. 이걸 원해요. 그런데 기존에 제시했던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제시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 A사는 이렇게 해줘요. B사는 이렇게 해줘요. C사는 이렇게 해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제시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불러요. 우리 비전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와 다른 핵심 가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백설공주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엄마로부터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외로움을 느끼고 재혼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자님을 만나서 정직하게 살았더니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했네요. 네, 신데렐라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았대요. 원래의 아빠는 귀족이었는데 왕자님은 왕족이에요. 이런 거 있죠. 기본적으로 헐리우드 스타일의 스토리텔링 구조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V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경쟁사 대비 혹은 기존 방식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결국은 그 고객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 전보다 오히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POV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텔링 혹은 POV 방식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경영자가 자기 기업을 소개할 때도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유리를 끼우는데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요,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방식을 쓰면 고객 여러분들이 이게 좋아져요. 이런 방식이죠. 간단한 방식. 네, 제가 나중에 간식 캠퍼스에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POV는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구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우리 회사의 POV를 알려면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장 인사이트예요. 시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고객들의 고통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게 매칭되는 포인트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매칭되는 포인트.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고객이 느끼는 어떤 불편으로부터의 인사이트. 우리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부터의 인사이트. 이 두 개가 매칭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기업의 제품과 제품의 차별성,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의 과정, 기업의 궁극적인 비전, 기업의 정체성, 이런 요소들을 잘 질문해 보면 차별화 요소를 발견해서 고객들에게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카테고리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사명,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시장 또는 기술의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고객,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매하고 사용하게 될 고객은 누구인가? 문제의 정의, 기업은 잠재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적용 사례, 우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 현재 어떤 기능이 있으며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업의 생태계, 기업의 생태계에 속한 다른 조직은 누구이며 이 생태계를 통제 관리하는 조직은 누구인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쟁사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고객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품이나 솔루션의 시장 진입 전략은 무엇인가? 기업은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기업의 향후 펀딩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요소들이 방금 말씀드린 POV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소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인즈 캠퍼스에 자세한 영상 알려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 거기서 보시되, 다만 이제 이게 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경영자 여러분들은요,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왜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객은 이런 것을 불편해해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진출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역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거라니까요. A, B, A-. 예, 소나타 구조. 네, POV는 소나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토스는 금융 시장에서 고객들의 송금, 인증의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을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내세워서 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자. POV 너무너무나 멋진 사례입니다. 당근. 전 세계 어디라도 동네가 있는 곳이라면 당근의 도전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글로벌 서비스 캐롯은 2019년 영국에 첫 발을 내딘 후 일본, 캐나다, 미국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거. 사람과 사람들을 지역 기반으로 연결한다. 아이폰은 디지털로 연결했다면 당근, 우리는 아날로그로 연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거래, 모임, 홍보, 결제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하겠습니다. 숨고. 숨고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고수를 무료로 빠르게 찾아드려요. 딱 맞는 고수를 만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찾는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최대 48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찾는 사항에 딱 맞는 고수를 찾아드립니다. 너무 멋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나름대로의 기술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결해주고 있는 POV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에비앙입니다. 신장 결석을 앓던 한 프랑스 귀족이 에비앙이라는 알프스 마을의 지하수를 마시고 신장 결석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브랜드의 스토리죠. 이때부터 에비앙 생수는 천연 광천수 중에서도 귀족이라고 불렸죠. 의학계의 찬사와 함께 에비앙은 모두가 인정하는 건강한 생수로 자리매김을 했죠. 이런 에비앙의 브랜드 스토리는 빠르게 펼쳐갔고 에비앙은 생수계의 명실상부한 부동의 1인자가 됐죠. 에비앙 이야기 안 하면 POV 이야기에 너무 섭섭하죠. 네, 그냥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참 담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만 말보로입니다. 네.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두 남녀.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가치만 피우는 동안만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당시 담배는 필터가 없어서 금방 타버리고 만다. 그 짧은 순간이 안타까웠던 남자는 세계 최초 필터가 적용된 천천히 타들어가는 담배인 말보로를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 스토리는 말보로를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데 성공하게 된다. 예, 필터, 요 필터 부분, 요 끝 부분. 네. 우리나라는 이제 헤어져 달라는 여인에게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담배 한 가치는 괜찮잖아.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죽을 때 죽더라도 담배 한 가치는 괜찮잖아.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 말걸. 담배 얘기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네.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자, 뒤쪽에 스토리로 말하는 기업 소개표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나 기회, 고객의 페인 포인트, 우리의 해결책, 그리고 그게 해결된 고객의 결과물이죠. 자, 상황이나 기회죠. 개인주의 도시화로 커뮤니티 문화가 와해되었고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역 인증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강화되고 후기와 당근 온도, 네, 이걸 통해서 정을 느끼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지역 기반 동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이웃 간의 정과 따뜻함이 확산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스토리텔링 한 것이 POV 스토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8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과 더불어서 샘플과 양식 실어 놓았으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이 문과생이시다. 그러면 하시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역사, 교육 그리고 경영을 전공한 아주 정통 문과잖아요. 그래서 공대생이신 분들은 오늘 아침 문과의 쓴맛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회사 내에 문과가 있다. 그러면은
제 설명을 보여주시고 한번 초안을 잡으면 어떻겠냐. 예,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좀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체인류 이야기. 이게 시간이 오늘 좀 길어지네요. 후반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체인류 이야기는 한 번 더 좀 다뤄드리려고 하고, 사체인류는 저희 팀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해요. 최초, 최고, 최대, 최신이에요. 이것은 기억해야 될 이유 없이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화기 발명 누가 했습니까? 벨 했죠. 전기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 이런 식으로 최초, 최고, 최대, 대신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거 모아놓은 책이 기네스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사체를 발견해서 유일한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고객이 기억하는 방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고객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패스트 5는 대한민국 1등 공유 오피스입니다. 최고, 최대 컨셉이 들어가 있죠. 최다 지점 보유 이런 컨셉이 들어가 있죠. 세계 최초 5GX 상용화. 5G 이야기 나오면 요즘 살짝 짜증나는데 아무튼 최초라는 컨셉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그니얼 서울 유일의 호텔입니다. 일몰과 일출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유일이란 단어 쓰려고 일몰, 일출 한자리에 감상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시그니얼 서울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호화 랜드 마크 호텔로 국내 최대 호텔 그룹인 롯데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초, 최대 컨셉 씁니다. 여기 있죠, 여기. 비싼 호텔이죠. 세계 유일 어묵 베이커리 삼진어묵. 2013년 12월 국내 최초로 시작한 어묵 베이커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삼진어묵. 카테고리가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죠. 세계 유일 어묵 베이커리. 이런 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삼진어묵 만들었죠. 김수현 대표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에드윌 합격자 수 1위. 지하철 타면 사상 최대 합격자 수, 2022년 사상 최대 합격자 수, 합격자 수 최고 기록 공식 인증. 최초, 최대, 최고 컨셉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 나누고 계신데 여러분 회사 소개 한번 간단하게 올려보세요. 자, 뱅크샐러드도 비슷합니다. 국내 최대 금융상품 데이터, 국내 최다 금융상품. 내게 가장 유리한 최대 컨셉 쓰고 있습니다. 뱅크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최초 최고 컨셉 씁니다. 세계 초경량 넘버원 노트북 사체인류 컨셉 쓰고 있습니다. 티오더 매장 가보면 사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요거 있습니다. 태블릿 메뉴판 부문 1위 티오더, 국내 최다 포스 연동, 업계 점유율 1위, 누적 사용자 수 1억 명, 최고 최대 컨셉 다 쓰고 있습니다. 요기요, 요기패스 있습니다. 최초 배달 앱 최초 멤버십 할입 구독 서비스. 요기요, 여기요 때 이런 데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체인류 컨셉을 대부분 회사들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에이블리 어때요? 에이블리 8월 사용자 수 1위예요, 1위. 월간 사용자 수 1위 쓰고 있는 겁니다. 최고 컨셉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어떻습니까? 국내 최초 비건 인증 레스토랑. 비건 인증 레스토랑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사체인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역에 있어서 최초, 최대, 최고, 최신 넷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공간이 경쟁이 치열한 공간이다. 사체인류 쓰시라고요. 사체인류. 그 방식이 고객이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체인류 발견하는 방식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즉 고객에서 뭔가 사체인류가 있든지, 판매 방식, 제품, 생산, 운영, 조직, 재료. 아니 삼겹살 차별화가 안 되면 우리 김치는 대관령 김치만 씁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뭐 하나가 사체인류에는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객 사체인류. 오늘의 집 플랫폼 이용자 수 최대입니다. 판매 방식 세계 최초 공유 택시 서비스입니다. 제품 최초 유일한 날개 없는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제품 차별화했죠. 생산 차별화 국내 세계 최초 연속 제조 공정용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만들었습니다. 운영 방식의 차별화 세계 최초로 무인 슈퍼마켓입니다. 조직의 차별화 이나모리 갓조의 아메바 경영 방식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한국 교세라. 자, 머티리얼 재료
대체육 제조 상장 기업으로서 비욘드 미트 최초입니다. 대체육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재료의 차별화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의 구성원들과 함께 발견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의 경우 최초가 뭘까요? 외식업 광장 최초, 배민상회 최초, 배민장부 최초, 배민 아카데미 최초입니다. 국내 배달앱 최초 사장님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했어요. 자, 최대는 뭘까요? 국내 배달앱 이용자 수 최대입니다. 배달앱 사용자 수 2천만 명이 넘죠. 자, 최고는 뭘까요? 브랜딩을 통한 팬덤 마케팅. 배운 다음 배짱이 신춘문예. 최고죠. 최신은 무엇입니까? 퀵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밀키트 간편식, 전국 별미, 푸드테크, 화장품, 전자기기, 최신 서비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서비스는 기존 것과 비교했을 때 최초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의 최신이 있는 거예요. 신선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회사도 최초, 최대, 최고, 최신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양식 실어드렸고 가인지 캠퍼스 안에 이 강의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클립 있고 파일 목록 추천 영상이 있으니까 가인지 캠퍼스 유튜브는 다운로드 안 되잖아요. 가인지 캠퍼스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 달에 19,000원 구독료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책 한 권 값은 충분히 된다. 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앵커링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회사가 하는 일이요. 사채인류로 설명해도 고객이 잘 이해 안 돼. 설명이 길어. 그 다음에 POV로 설명하자니 일반인들 잘 설명도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앵커링 효과를 쓰시라는 거예요. 앵커링이 어떤 거예요? 우리 마케팅에서 어떻습니까? 김경민을 소개할 때 한국의 피터 드러커다 하면 참 부끄럽죠. 그러나 어디 제가 강의를 가면 이렇게 강사 소개를 할 때 앞에 교육 담당자 분이 이제 협회나 이런데 소개하시는 분이 강사를 약간 띄워주는 뭐 그런 분위기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이 김경민 대표는 한국의 피터 드러커이면서 언더백 기업을 위한 피터 드러커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아바타는 무엇일까요? 아바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주 버전의 서부 영화입니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앵커링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 화이자 어때요? 화이자 소개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향해 찾아갑니다. 인류의 건강, 믿음과 신뢰를 중시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아무도 기억 안 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메르크가 떠오를 겁니다. 메르크나 머크 이런 기업들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화이자 저희는 제약회사인데요. 코로나 백신 아시죠? 그거 저희가 개발했어요. 쉽죠? 요렇게 하는 것이 제약회사 파이자가 현재 하고 있는 앵커링 방식이에요. 앵커링 방식은요 조금 다르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도 갑니다. 여러분 치킨집 아시죠? 치킨집. 근데요 저희 60개 치킨은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름에 하루에 딱 60마리만 튀깁니다. 어떠세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익숙한 것과 연결해서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브랜드 컨셉도 그렇게 하죠. 저희는 고객 만족을 위한 최상의 치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름에 하루에 딱 60마리만 튀기고 끝나요. 이 60개 치킨이죠. 요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인지 컨설팅 그룹.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아동복하고 신사복 차이 아시죠? 신사복은 한번 제대로 맞춰서 10년 입지만 아동은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바로 갈아입습니다. 저희는요.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언더백 기업을 대상으로 바로 실행하고 버전업하는 실행 중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기업과 다른 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인지가 소중하게 느껴지시면 이 앵커링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저희가 이 앵커링이 가장 효과적인 게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그것이 직원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우리 사장님이 어디 가서 제가 자그마한 회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직원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가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회사를 소개할 일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연구원들이 적을 때는 1명, 많을 때는 2-3명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때요.
제가 제일 신경 쓰인 사람 누구냐면 저를 처음 만나고 앞으로 별로 만날 일이 없는 그 앞에 앉아있는 100명, 200명의 경영자보다 같이 따라온 연구원이 훨씬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소개를 했을 때 지금 저를 따라와서 저 뒤에 카메라 들고 있는 저 연구원의 마음속에 불을 지를 수 있을까? 우리 사장님이 딴 데 가서 우리 회사 뭐라고 말하는가 듣고 있거든.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회사 소개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값어치 있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직원을 섬기는 방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경영자가 딴 데 가서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그 방식 그대로 회사를 인식하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딴 데 가서 소개하는 그 방식 그대로 회사를 인식하고 자기도 딴 데 가서 그렇게 소개해요. 그 마음이 있죠. 경영자가 어디 가가지고, 경영자 여러분 우리 회사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 아십니까? 언더백 기업에게 지금 20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더백 기업이 99%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간 어떤 경영자의 잔소리보다도 직원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 사장님 진심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저녁에 친구들 모임 뭐 어디 호프 한잔 하러 가고 뭐 이렇게 모임 가서 커피 한잔 하다가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 하면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한테도 너 뭐 삼성전자 다니는 거 뭐 좋지, 그런데 나도 이런 회사 다녀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강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은 가치를 원합니다. 고객들도 자신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받기 원하고 정당성을 얻기 원해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맥킨지 컨설팅 얼마인지 아세요? 맥킨지 컨설팅에 저도 받아봤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조직에서 받아봤어요. 3개월 동안 3명이 오고 10억을 가져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1인당 3개월에 1억씩, 1억이 아니죠, 3억씩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회사 싸니까 이거 이용하시죠. 그래요. 당신 회사가 맥킨지만은 안 되지만 가인지 싸니까 제가 이용합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은 심지어 베네핏, 이 옷을 사는 이유가 싸니까 사요. 그런데 딴 데 가서 이 옷을 산 이유를 싸니까 산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옷이 최신의 유행에, 이 옷이 스타일에 맞아, 이 옷이 내 체형에 맞아, 이렇게 페르소나로 인식하지 베네핏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에도 실제로 제공하는 베네핏도 좋아야 되지만 고객이 이 물건을 실제로는 싸서 산 거예요. 싸서 산 거지만 그것을 산 명분을 감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리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고객도 가치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페르소나하고 페르소나, 요즘 퍼소나라고 또 읽던데, 페르소나하고 베네핏하고 이 두 개를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베네핏 두 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벙커에서 한번 더 다뤄드리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히 투자자를 위한 것이죠. 투자자는 가치를 원해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장기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소개를 값어치 있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직원을 섬기는 방식이고 고객을 섬기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강의가 있겠죠. 제 성장클럽, 비교적 최근에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사채인류 카피를 전달하는 방법 성장클럽에서 오프라인 강의했습니다. 비교적 제 얼굴이 최근이죠. 최근이죠. 그래서 클립 파일 목록 추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관점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좀 본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이 POV 관점이죠. POV 관점입니다. A가 있어요. 소나타 구조라고 있습니다. 음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A 다시이죠. 현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비해서 우리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문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여러 토론도 거치고 버전업되고 더 숙성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짧아지거든요. 처음에 안 짧아집니다. 두 번째 방식,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채인류 방식으로 코품을 보시면 됩니다. 조직 내에서 7가지 요소예요. 고객이 어떻게 되고 머티리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이의 차별화를 발견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앵커링 방식이죠.
익숙한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설명할 때 하시고, 경쟁 상황에서 뭐가 다른지 설명하시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설명하는 방식,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추천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회사 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건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 말로 할 때에 포커스 맞춰서 해드렸고, 소개서를 쓰는 방식 있죠? 네, 저희 가인지 캠퍼스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회사 소개서 제작 가이드북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요, 이 PPT를 잘 쓰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차도 중요합니다. 아직 여러분 회사에 사업 소개서나 투자자를 위한 어떤 회사 소개서 혹은 어디에 뭔가 제안서를 넣을 때 회사 소개서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가인지 캠퍼스에서 회사 소개서 치시면 작성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 소개서에 관련된 제 기억에 50개 이상 샘플이 올라가 있어요. 50개 이상 샘플 올라가 있고 사업 소개서 어떻게 순서 넣는지 다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그냥 쓰세요. PPT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괜히 돈 들이지 마시고 그거 가져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인지 캠퍼스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혼자서 가인지 캠퍼스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어제 가인지 캠퍼스 단체 영상관 관리자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아마 이게 플레이 하시면 자동으로 될 겁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 회사 내 단체 영상과는요, 그냥 이렇게 교육 사이트,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단순 교육 사이트로만 보지 마시고 직원들이 서로, 이거 저희 문화 아닙니까? 워크샵, 문화행사, 저장목 공유하는 거, 외부 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거, 게시글과 댓글로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와 있어야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거 즐깁니다. 우리 EBS는 안 들어가고 유튜브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 나도 올릴 수 있고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내 연수원, 사내 교육관, 영상관 많이 만들었지만 잘 안 들어가서 1년 쓰고 뭐 버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페인 포인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단체 영상과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접 문화, 글, 영상, 교육, 사내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직의 의미, 성장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가인지 캠퍼스에 있는 모든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나 다른 어떤 블로그의 글들 이렇게 링크 태워서요, 사내 영상관에 순서대로 다 넣을 수 있고 커리큘럼으로 다 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언더백 기업들은 자체 영상 만드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그런 영상 가지고 와서 직원들 이거 꼭 보세요 해주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진도 관리까지 가능하죠. 유튜브 링크 그냥 보내고 카톡에 보내면 안 봐도 안 본 줄 모르죠. 신규 입사자 교육을 영상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매번 교육 일정을 잡지 않아도 온보딩이 가능합니다. 사내 소통 채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나 응급 케이스들을 정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고 공지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병원 원장님이시네요.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팀장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정해두고 관리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유익합니다. IT기업 HR 매니저가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600여 명이 단체 영상관을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신규 영상, 오늘 하루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픈 카톡방에서 우리 기업 소개하기, POV 방식, 사취연료 방식, 그리고 앵커링 방식으로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경영벙커 치시면 들어올 수가 있고, 오늘 하루죠. 9월 1일입니다. 소개해주신 분들에게 이거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주고 싶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하고 볼펜하고 이런 스티커들 여러분 좀 이거 재미 삼아서 하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올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시면 저희 수령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를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게까지는 올리시면 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MBA 다음 주이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경영자의 실력을 올려드리는 성과 마케팅 5대 해결 과제 해결하기입니다. 가방 끈은 대학에서, 실속은 가인지에서. 마케팅 실제 실속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제가 마케팅의 전문가는 아니므로 마케팅 전문하시는 분, 잘 나가는 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강재상 대표님이 월요일, 화요일 강의해 주실 겁니다. 시장 최적화, 월요일 시장 최적화, 화요일 상품 최적화 강의해 주실 거예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문영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분 팬덤 마케팅 대가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내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 알려드릴 거고, 목요일에는 팬덤 중심 커뮤니티와 댓글 관리하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하루는요, 그래도 제가 퍼블릭 마케팅 관점에서 공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5가지의 퍼블릭 마케팅의 기회가 있는데 그 이야기 금요일 날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앵커링인 비유법인가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매일 아침 7시 반에 김경민의 경영 벙커는 찾아옵니다. 경영자를 위한 1시간 미리 공부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보기 하시는 분은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